서울의 서북부에 자리하고 있는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 은평구. 맑은 공기와 조용한 분위기가 특징인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 은평구는 독특한 매력을 갖고 있는데요. 바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도시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지역 은평구. 지금 만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이달의 건축 진행자 박정현 건축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건물은 은평문화예술회관과 은평아트홀 등이 있는, 그리고 은평 한옥마을 내에 있는 이리루입니다. 이곳은 현대적인 건물과 함께 전통적인 요소를 같이 가지고 있는 멋진 한옥인데요. 시간 여행을 제공하는 이리루. 먼저 건축사분을 모셔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사무소 5부의 양정원 건축사입니다. 건축사 사무소 5부에 대해서 그러면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희는 일단은 마포구에서 일하고 있고요. 저 혼자 일하진 않고 전재원 건축사라는 분과 둘이서 이제 사무실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보시는 한옥도 하고 있고, 뭐 공동주택이라든지 뭐 다양한 스펙트럼을 좀 본격적으로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사 사무소 5부에 대한 소개 내용을 보니까 네. 건축이랑 도시의 접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소개가 있습니다. 건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도시와 건축의 접점이 무엇일까요? 그 홈페이지에 소개글을 좀 쓰다 보니까 그 접점이란 단어가 약간 좀 거창하게 좀 들리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제 건축이라는 게 이제 도시의 하나의 그 빈 캔버스에 이제 채워지는 구성인데요. 근데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그 만나는 접점을 좀 다양하게 해보자. 단순히 대지의 경계일 수도 있고, 그런 접점을 그 지상층에 전체에 좀 확장시킬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건축의 주요 요소인 그 엘리베이터나 공공의 계단으로 옥상 정원까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좀 도시의 접점, 건축과 도시의 접점을 좀 다변화하는 게 저희들의 주요 좀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한옥이라는 게 네. 굉장히 한국의 건축사들에게도 조금은 특별한 분야일 수가 있는데요. 네. 한옥과 함께 현대 건축을 같이 설계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전통 한옥을 설계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계기가 있죠. 사실 이 건축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한옥에 대해서 대부분 호기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학교 때 그 건축을 공부할 때 한옥에 대한 그 호기심이 되게 많아가지고 뭐 관련 이론 수업이라든지 설계 수업을 좀 적극적으로 들었고요. 근데 마침 이제 졸업을 하고 첫 직장을 딱 갔는데 저희 이제 직장 보스가 또 한옥에 또 관심이 많으셨고 또 작품을 많이 하시게 되었고요. 또 그분 밑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그 프로젝트를 하게 됐고, 또 독립을 하고 나서도 계약작이 한옥이 돼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기분 좋게 여기서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건물 설명에 앞서서 네. 집의 이름을 이리루라고 지으셨는데 이렇게 정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보통 주택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제 건축주분께 당호라 그러죠. 집 이름을 한번 지어주십사 이제 요청을 드리는데요. 이 집도 마찬가지로 건축주께서 지으신 이름이고, 이름 자체는 되게 쉽습니다. 이게 그 누마루가 두 개가 있다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누마루가 있다 해서 이리루고요. 그래서 1층에 누마루가 하나 있고 2층에 이제 누마루가 하나 있어서 이제 그 자체로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이리루 와라라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이리루를 설계하고 건축하는 과정이 양정원 건축사님께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지. 한옥들이 잘 모여 있어가지고 집단 공간을 잘 만들고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또 맡게 된 거, 설계하게 된 게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여기가 서울이잖아요. 서울이 되게 땅값 비싼 곳에다가 한옥을 짓는다는 게 사실 되게 첨예한 일이거든요. 한옥이 굉장히 비싼 집이기도 하고, 비싼 땅에 최대한의 어느 정도 필요한 용적률을 채우기 위해서 또 그런 거에도 고민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게 한옥이라는 구법으로 이제 치환하려다 보니까 그런 비례라든지 그 미적 요소를 좀 충분히 따져야 되고, 그리고 한옥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그런 감성을 좀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제 스스로 좀 공부하면서
뭐 많이 깨닫기도 하고 예, 그런 의미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리루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점이 어떤 점일까요? 한옥이라는 게 되게 다루기 힘든 건축인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에 제일 중요한 미적으로도 좋아야 되고 구조적으로 안전정의가 되고 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만족하면서 플러스 여기가 이제 그 칼림집과 숙박시설이 같이 있는 집이기 때문에 그 두 개가 문제없이 잘 작동할 수 있는 좀 공간적인 구성 체계를 좀 잘 만드는 게 제일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게 좀 삼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좋은 숙박시설을 가게 되면은 뭐 펜션이나 이런 가게 되면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비일상적이라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 이제 되게 특별한 경험인데 그게 이제 일상의 경험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거든요. 한옥이 전통 한옥이 현대인의 삶에 맞게 잘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좀 건강한 건축을 만드는데 좀 심혈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숙박을 하는 이유가 그곳에 어떤 일이 필요해서일 수도 있지만 좀 잠깐이나마 이렇게 비일상적인 일상에서 잠깐 벗어나는 그런 경험일 수도 있겠네요. 이리루라는 이 건물이 굉장히 전통적인 미를 가지면서도 생활 공간과 숙박을 겸하는 기능적으로도 충실한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공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이리루 같은 경우에는 대지 형상이 부채꼴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옥을 앉히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형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앞에 바로 앞에 이제 맹공이 습지라고 해가지고 집이 없고 이 맹공이 습지를 다 우리 마당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되게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런 땅에서 건축주께서 저에게 이제 요구하셨던 건 딱 뭐 한 가지로 요약하자면은 그 두 개의 숙박시설이 있어야 되고 자기가 살 수 있는 살림집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유틸리티가 충분히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거 세 개를 어떻게 잘 이제 여기 집에 잘 담냐 이제 그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1층 같은 경우에는 그 숙박시설이 두 객실이 이렇게 사이좋게 있고 2층에 이제 집주인이 기거하시는 살림집이 있고요. 그 세 채를 또 커버할 수 있는 이 집안의 인프라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세탁실이라든지 창고 뭐 그런 것 만약에 지하가 없다면 이 집이 사실 작동할 수 없는 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한옥이 가질 물리적으로 태생적으로 이제 담을 수 없는 그런 현대의 기능들을 지하에 잘 담은 것이 뭐 이 집의 제일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옥을 설계하는 것이 그 일반적인 현대 건축물들을 설계하는 것이랑 조금은 다르겠죠? 어떤 점이 다를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뭐 일단 다르죠. 도면 그림 방법도 다르고요. 처음 시작부터는 여러 그 건축을 이루고 있는 여러 구법들이 있잖아요. 현대 건축에서도 많이 있고.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이제 그런 평면이라든지 공간의 구성을 한옥이란 구법에 어떻게 이제 옮겨서 잘 담을 것인가 이제 그 단계에서 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옥에 되게 재밌는 점 혹은 이제 설계를 하면서 되게 스스로 훈련이 되는 게 한옥은 이제 평면의 뭐 그런 크기라든지 비례가 이런 단면과 지붕 형상까지 다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지 그게 하나가 연동이 잘 안 되면은 저희가 뭐 가끔 보는 이렇게 좀 어색한 한옥이라든지 비율이 안 맞는 한옥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고민하면서 그림을 그려야 하다 보니까 좀 어렵죠. 사실 양옥보다는 많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국의 건축사라고 하면 한국의 것을 좀 더 잘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유럽은 그 정말 자기의 오래된 것들부터 배운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한옥이 더 많이 보급이 되고 많이 사랑받는 우리의 전통의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그럼 이제 내부 공간을 좀 살펴보러 가볼까요? 예, 좋습니다. 되게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공간이라는 거는 누군가가 혹은 제가 생각하고 자기도 하고 밥 먹기도 하고 그런 하나의 물리적인 실체인데 그런 실체가 그냥 저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긍정적 영향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건축사라는 게 그런 공간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건축사들은 또 그런 공간들을 많이 추구해야 된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